자, 이번에는 이제 마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데, 이 마우스는 원래 운영체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컴퓨터에 가장 바닥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인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줄여서 OS라고 합니다. 처음에 운영체제는 보통 텍스트, 글자로만 되어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래픽 기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기반일 때는 당연히 키보드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요. 이제 그래픽 기반 매킨토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마우스가 병행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그래픽 기반의 운영 체제를 이제 보통 GUI라고 합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운영 체제라서 GUI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운영 체제에서 주로 이제 마우스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우스를 통해서 주로 하는 게 화면상에서 아이콘이라든지 메뉴를 선택해서 클릭해서 보통 키보드를 통해서는 경로를 다 써줘야 되는데 메뉴라든지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바로 사용자의 원하는 명령들을 컴퓨터에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마우스를 분류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우스는 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화면에 어느 위치를 마우스가 가리키고 있나, 그다음에 마우스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어떤 기능을 주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움직임을 검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마우스를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컴퓨터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마우스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수를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고 등등. 요즘 마우스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신호 검출 방식. 이 마우스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을 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주로 이제 이 신호 검출 방식은 주로 위치를 파악할 때는 보통 볼 마우스는 볼의 움직임을 가지고 파악합니다. 볼이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볼 마우스를 이렇게 빼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볼이 움직이는 방향을 감지하는 실린더라고 그러나요? 바퀴가 이렇게 안쪽에 있어서 볼이 굴러갈 때마다 이쪽에 있는 바퀴들이 같이 굴러가서 소위 말해서 X축과 Y축의 회전 속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하게 되는 거죠. 주로 평평교에 놓고 이제 사용하면 되고요. 그게 뭐 나무가 됐든 유리가 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볼의 움직임을 바깥쪽에서 감지하는 이 바퀴, 이거 보통 롤러라고 하는데, 이 롤러에 만약에 이제 자꾸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물질이 끼죠. 그러면 얘가 잘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볼 마우스는 이 볼을 빼서 이 롤러를 깨끗이 닦아줘야 되는, 청소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자, 일종의 이제 이 볼 마우스 일종인데, 이 볼이 바닥에 있지 않고 옆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랙볼 마우스라고 그래서 마우스가 똑같은데 이쪽에 볼이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엄지손가락이나 이런 것들로 굴리면서 위치를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 트랙볼이라고 하는 이 볼을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움직이면서 위치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이제 볼 마우스죠. 자, 요즘 많이 쓰는 거는 옵티컬 마우스입니다. 광학 마우스. 마우스 밑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 나오고 그 빛이 어느 방향으로 꺾여서 움직이느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센서가 이제 위치와 움직임들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볼 마우스에 비해서 먼지나 이물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고요. 더 볼 마우스보다 훨씬 더 움직임이 정교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바닥에 이렇게 발광부 빛이 나오면서 이제 센서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마우스 요즘 보기 힘듭니다. 옛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우스 끝에 선에 보면 이렇게 이제 시리얼 포트라고 그래서 이 시리얼 포트가 컴퓨터에 보면 이렇게 이게 세보면 9개고요. 이건 25개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간다고 해서 시리얼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컴퓨터 부분에다가 딱 꼽아서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IBM PC 초창기에는 이렇게 시리얼 포트에다가 꼽아 쓰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모뎀이라는 전화선을 통해서 통신하는 모뎀도 같은 포트를 쓰게 되어 있어 종종 이렇게 두 개가 충돌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쓰지 않는 연결 방법이고요. 그 뒤에 이제 IBM에서 IBM PC, PS2를 만들면서 PS2 전용 마우스 커넥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PC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색깔별로 구멍이
6개가 이렇게 있죠. 이 가운데 네모난 건 이제 기준점이고요. 6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키보드용이고 하나는 마우스용입니다. 여기서 키보드용은 키보드용으로 그려놨죠. 주로 이제 보라색이 키보드고 녹색이 마우스가 이렇게 생겼죠. 6개 중에서 4개 핀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요즘은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이제 USB 마우스죠. USB도 일종의 이제 직렬이긴 하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Universal Serial Bus라고 해서 거의 이제 인터페이스 통합이 되어 있고요. 자, 끝에 보시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죠. 많이 쓰고 있는 여러분들 USB 메모리 다 이런 형태로 아마 제공되어 있을 텐데, 이 USB가 버전이 1.0부터 지금 4.0까지 나와 있고요. 4.0 때 되면서 이제 이 끝에 타입이 이 기존 타입 말고 좀 더 작은 타입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끝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위 아래가 구분이 없는 아주 그 원만한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보통 C 타입입니다. 그리고 C 타입 전에는 이제 요 아래쪽은 길고 위쪽은 짧은 뭐 A 타입, 그 다음에 좀 더 약간 이렇게 두껍게 생긴 B 타입, 뭐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USB 보통 C 타입을 많이 쓰죠. 그래서 마우스가 아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이게 C 타입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최근에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선이 없는 게 있죠. 주로 이제 선이 없는 경우는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는데, 이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려면 PC나 노트북에 블루투스 수신기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동글이라고 하는데, 동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수신기가 있거나 아니면 노트북 가운데서 블루투스 수신 기능을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경우는 동글이가 필요 없죠. 없으면 이 블루투스 동글을 사서 얘하고 보통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짝을 맞춰야 됩니다. 짝을 맞춰서 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마우스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이게 무선 마우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우스를 단추, 보통 버튼이라고 하는데 버튼의 수 가지고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가 있죠. 하나짜리 보통 맥킨토시, 맥 컴퓨터에서 많이 쓰고요. 2개가 가장 대중적인 마우스입니다. 3개짜리 있는데 3개짜리는 이제 별도의 그 버튼에다가 추가의 기능을 더 넣었는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단순한 게 좋죠. 사실은 맥에서 쓰고 있는 원 버튼 마우스가 단추가 하나라서 단순하고 오히려 이제 사람이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원 버튼 하나, 이것도 원 버튼, 투 버튼, 쓰리 버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죠. 자, 마우스 중에서 아까 트랙볼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옆에 있기도 하고 이쪽에 볼이 있어서 얘는 고정해서 볼을 움직이면서 쓰는 거고요. 이제 이게 이제 버티컬 마우스라는 걸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버티컬 마우스입니다. 보시면 마우스가 약간 세워져 있죠. 세워져 있고 이쪽에 볼이 없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마우스를 계속 쓰다 보면은 사람이 책상에다 손을 얹어 놓을 때 아주 자연스러운 거가 손등이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요. 엄지손 쪽이 올라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손등은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우스를 많이 쓰게 되면 소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겨서 관절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손 위치와 똑같이 잡아주는 게 버티컬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는 버티컬 마우스를 쓰는데 딱 사람 손이 자연스럽게 잡힐 수 있도록 쓰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일반적인 이 마우스보다는 이게 뭐랄까 정교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력 장치 가운데서 스캐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는 어떤 걸 쭉 이렇게 살펴서 입력한다는 뜻인데, 대개는 이제 종이상에 있는 내용들을 읽기도 하고요. 요즘은 뭐 사물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손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스캔하는 핸디 스캐너가 있고요. 자, 이런 거죠. 보통 바코드 인식하는 것도 크게 보면 스캐너죠. 그 다음에 플랫베드라고 해서 평판 스캐너라고 해서 아예 프린터처럼 복사기처럼 판이 있고요. 그 위에다가 종이를 놓고 그 다음에 인식하는 이제 플랫베드 평판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 들어오는 색상에 따라서 컬러를 읽는 컬러 스캐너, 흑백 스캐너가 있고,
그다음에 차원에 따라서 2D 스캐너, 3D 스캐너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캐너는 다 2D 스캐너죠. 평판이죠. 3D는 이제 사물을 3차원적인 좌표를 읽어드리는 건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게 3D입니다. 여기 가운데다가 사물을 놓고 이쪽에 있는 빛이 이제 세 개의 카메라, 빛도 분석을 하죠. 그래서 세 개가 쭉 이렇게 돌면서 회전하면서 3차원 쪽으로 스캔합니다. 이게 3D 스캐너고요. 이게 평판 스캐너입니다. 2D죠. 2D로 스캔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스캐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카메라가 딸려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특히 그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스캔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별도의 스캐너를 쓰지 않고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통한 스캐너 앱을 활용해서 이 스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력 장치 가운데 하나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영상, 액션들을 읽어드리는 거가 주로 이제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이미지를 촬영하는 거고요. 이 디지털 카메라는 이제 보통 비디오 카메라하고 이제 보통은 이제 합해졌죠. 요즘 이제 비디오 카메라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 비디오 카메라 보통 캠코더라고 하는데, 캠코더 역할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캠코더 역할도 하고, 이 디지털 카메라가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노트북이라든지 PC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작은 형태로 웹캠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뭐 스포츠라든지 자동차 경주라든지 뭐 이런 액션 씬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특화된 액션캠, 그 다음에 사람 몸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촬영하는 바디캠, 그 다음에 사람들 몰래 촬영하는 보통 만년필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카메라 같은 데 부착되어 있는 스파이캠,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들이 변신이 됐습니다. 자, 대표적인 디지털 카메라죠. 아주 비싼 카메라입니다. 이 DSLR이라고 해서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의 약자인데, 뭐 디지털 카메라 가운데서 최고급 카메라라고 볼 수 있고요. 전통적인 카메라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죠. 보통 이제 이쪽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상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 뒤에 미러라는 반사 거울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한번 꺾여서 위로 올라가 처리가 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요 본체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는 미러리스 카메라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얘보다 기능이 훨씬 더 단순화되어 있지만 성능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 뭐 그것도 디지털 카메라죠. 자, 웹캠은 아시는 것처럼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스피커도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액션캠이죠. 액션캠. 여기 보면 조그마한 화면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다니면서 녹음할 수 있고, 바디캠은 이제 이런 경우는 되게 호주머니에 끼우고 녹화한다든지 그런 거. 스파이캠은 여기 보시면 이제 시계 이쪽에 렌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경에 또 렌즈가 있고, 주로 상대편 몰래 어떤 걸 촬영할 때 많이 쓰는 게 주로 이런 스파이캠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컴퓨터에 다 입력 데이터를 주는데 사용이 되는 입력 디바이스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마이크는 이제 음성과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 내부로 전달해서 결국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마이크죠. 마이크는 뭐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이 다이나믹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 특성을 사실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마이크에 진동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소리에 따라 진동판이 울리는 거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자석 주변에 이제 코일을 감았는데, 코일에 진동하는 그 양에 따라서 코일에 흘러가는 전류의 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을 인식하게 되는 건데, 감도는 좀 약하지만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뭐 락 공연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음압이라고 그러죠. 그런 음압에 아주 잘 견디는 특징이 많아서 주로 노래방이나 공연용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컨덴서 마이크는, 컨덴서라는 게 이제 축전기인데, 이 진동판이 울리는 거에 따라서 밑에 컨덴서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떨어져 있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를 진동판이 좁혔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컨덴서 사이에 전압이 감지가 되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전류가 감지돼서 시그널을 찾아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컨덴서 항상 전류를 흐르게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진동판이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 양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건전지 같은 외부 전원이 마이크에 들어가고 감도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음 스튜디오에서 주로 쓰는 비싼 마이크들이 주로 이제 컨덴서 마이크고요. 다이나믹 마이크가 싼 건 아닌데 컨덴서 마이크보다 훨씬 더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뭐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나오기도 하지만 ASMR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약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제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좀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백색 소음인데 사람들이 흔히 놓치기 쉬운 소음이에요. 그만큼 민감하게 잘 잡아내서 내는데 그 소음이 기분 나쁜 소음이 아니라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소음이죠. 예를 들어서 뭐 물 흐르는 소리라든지 바람 부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녹음은 주로 다이나믹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중에서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감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컨덴서 마이크를 주로 씁니다. 그리고 진동판을 하나만 하지 않고 보통 2개 이상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ASMR용 마이크 그러면 주로 아니면 컨덴서 마이크에 진동판이 2개 정도 들어있는 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이크를 뭐 분류할 때 무지향성, 단일지향성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지향성은 방향을 안 잡는다는 이야기죠. 단일지향성은 마이크의 방향과 일치하는 소리만 잡는 게 단일지향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녹음을 할 때 단일지향성 마이크를 쓰게 되면 그 목소리 입이죠. 입 방향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 합창을 할 경우는 여러 사람의 소리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특정인의 소리만 잡으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이제 무지향성 마이크를 쓰게 되는 거죠. 보통 스마트폰 안에도 내장 마이크가 있죠. 내장 마이크는 무지향성일까요? 단일지향성일까요? 네, 보통은 그러니까 단일지향성이 아니고 무지향성입니다. 여러 곳에서 오는 소리를 다 잡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걸 컨트롤하긴 하지만 자, 마이크는 지금처럼 전용적인 마이크가 있고 이게 보통 이제 책상에 놓고 쓰는 데스크 마이크 그 다음에 이제 헤드셋처럼 되어 있는 보통 공연할 때 많이 쓰는 내지는 양손을 둘 다 쓰고 있는 보통 텔레마케터들이 많이 쓰고 있는 마이크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녹음하는 핀 마이크인데 제가 지금 녹음하면서 이 핀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입력 장치 가운데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터치스크린 많이 보셨죠? 패널 위에다가 손이나 펜을 통해서 입력을 선택하는 걸 이제 터치스크린은 방식에 따라서 주로 한 4가지 구분되는데 감압식, 손가락을 눌렀을 때의 압력에 따라서 압력을 인지해서 하는 터치스크린이 감압식 터치스크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표면 초음파 방식, 정전 용량 방식, 적외선 방식 말 그대로 초음파를 표면에 이렇게 투과시켜서 손가락을 대게 되면 초음파가 장애를 받죠. 장애받는 부분을 인식하는 거죠. 정전 용량 방식도 아까 이제 측정기 이야기했는데 손가락을 누르는 거 위치에 따라서 정전 용량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적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가지 방식의 터치 스크린을 이제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하는 장치로서 생체 인식 장비가 있습니다. 지문, 홍채, 사람의 눈에 있는 홍채, 그 다음에 사람의 손등에 있는 핏줄, 정맥, 얼굴을 인식하는 것 등등. 요즘 뭐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주로 도어록, 문 잠근 장치, 그 다음에 출입구의 본인 확인 장치,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지문 인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휴대폰에서 하고 있는 보통 홍채 인식, 그 다음에 손등에 있는 정맥을 가지고 인식하는 정맥 인식, 그 다음에 얼굴 인식. 뭐 아이폰이나 많은 부분들이 얼굴 인식도 하고 여러분들이 뭐 그 인터넷 은행들을 많이 하게 되면 되게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을 통해서 돈을 송금하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입력 장치는 센서입니다. 사람이 온도를 느끼거나 압력을 느끼거나 뭐 이러는 것처럼 컴퓨터도 이제 그렇게 외부 자극들을 단순히 키보드나 마우스나 스피커 정도만 아니라 많은 실생활의 물리량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센서입니다. 자기장, 그 다음에 변이, 특히 이제 GPS에 보면은 남북 동서의 위치를 잡아주죠. 그 다음에 진동, 가속도, 회전수, 유량, 유속, 그 다음에 액체 성분이냐, 가스 성분이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외선, 적외선, 방사선, X선, 초음파 이런 것들을 다 느끼게 할 수 있는 입력 장치가 센서입니다. 뭐 싼 거는 몇백 원부터 시작해서 비싼 거는 몇천 원, 몇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인공지능 제어하는 컴퓨터의 입력 장치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내지는 스마트폰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폰 보시면 여러분들 기울기, 걸을 때 걸음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뛸 때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의 위치는 역시 이런 변이를
기억하고 있는 알아내는 또 이런 장치를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경우는 주행 도중에 균형을 맞춘다든지 뭐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출발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센서를 이용해서 더 후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로봇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의 센서들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형태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컴퓨터가 입력을 받을 때 어떠한 형태로 입력을 받을 수 있는지 입력 장치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았습니다.